저는 그 필사 부분을 사실 생각 못 했는데 필사가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 데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휘력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명사를 익히는 거에 중점을 네. 두기 쉬운데 사실은 용언, 형용사나 동사, 우리나라 말은 그 용언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렇죠. 그 용언을 많이 확보해 두면 표현이 굉장히 다채로워져요. 좀 그런데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용어를 확보해 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명사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모양새를 우리나라 용어 형용사나 동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용언들을 많이 확보를 해두면 표현이 다채로워지는 거죠.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맛을 느끼는데 맛을 말에 이런 맛도 있구나. 이거 필사하면서 많이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꽃이 빨갛다도 있지만 붉다도 있고 벌겋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네. 한 가지 표현인 것 같지만 마치 색의 그 그라데이션처럼 그 다채로운 그 어떤 프리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익혀두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평소 말할 때는 좀 익히기 힘든데 필사는 좋은 문장을 필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문장들은 대부분 그 마지막 동사나 끝맺은 말이 좋아요. 문장의 끝 동사 형용사가 좋아요. 예. 있다 없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다 안 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요. 그 표현들이 그걸 유의해서 눈여겨 보시면은 거기서 필사를 했던 게 익어서 내가 다른 말맛을 낼 때 유용할 수 있어요. 그 필사 노트가 지금 얼마나 많을까? 대학교 때부터 사셨다 그랬잖아요. 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쌓아놓으면 한 이만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트에다 썼을 거 아니에요. 대학 때는 노트에다 썼는데 그거를 옮겼어요. 데스크탑으로 옮겨서 하다 보니까 혹시 플로피 디스크로 하고 막 이러진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거 있었고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로피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드에다 옮기고 네. 네. 그래서 한 1500매 정도 A4 1500매 근데 이제 못 옮기고 저는 일단 노트에다 쓰고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옮기는 게 그것도 노동이라 그러니까요. 그냥 노트 상태로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그걸 모아서 책을 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남의 문장이어서? 아니 그런 거보다는 방향이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가 좋다고 해놨어? 뭐 이런 문장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러면 장정일의 독서일기 뭐 이런 저 책도 너무 나오고. 좋아하는 네,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막 공감도 가고 네. 우리 작가님도 지금 너무 좋다고 손 번쩍 드시는데 네. 공감도 가고 이런 책도 있나 이렇게 해도 되니까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근데 젊었을 20대 때 쓴 책에는 도대체 무슨 책에서 발췌했는지 아예 안 썼어요. 일부러. 왜요? 제 기억력을 믿은 거죠. 그때는 20년, 30년밖에 안 살아가지고 계속 이게 문장을 딱 보면 이거는 어떤 작가의 무슨 책이 하고 영원히 기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한때는 총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 걱정을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 어른이라는 방점을 찍어도 그렇고 어휘력이라는 방점을 찍어도 그렇고 막 걱정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걱정을 안 합니다. 전 심하게 걱정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우리 젊은이들이 책도 좀 많이 읽으셔야 하고 좀 그러셔야 하는데 젊은이들도 아마 저희를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 사고가 경직되고 노화해서 어떻게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답답해. 말도 안 통하고 말귀도 우리가 말하고 말을 하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정말 답답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지 못한 측면이었는데 왠지 그럴 것만 같습니다. 네. 젊은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폐를 끼치고 있었네요. 제가 그래서 어른이라고 한 건 책에도 썼지만 어른의 기준은 저는 뭐 거창하게 두지 않고요. 상대 감정을 내가 하는 말이 상대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 자기 감정만 앞서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젊은이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서로 화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어른의 기준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너무 무겁게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화 얘기하시니까 진짜 요즘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많죠?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은 짜증난다는 말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화난다는 얘기. 화난다는 말도 화라는 용어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짜증나. 짱나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는 게 정말 화가 나서 짜증이 나는, 화가 나는 감정인지, 분노인지, 억울한 건지, 그다음에 너무 몸이 피로해서 그런 것인지 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짜증난다고 표현했지만 그게 만약에 분노나 억울함이나 피로나 뭐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생각을 하면 좀 대처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어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을 좀 더 세심하게 또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으면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가님 좀 약간 좀 이렇게 도 닦는 사람 같은 데가 있어요. 아 진짜로 이게 뭐냐면 휩쓸리지 않고 딱 자기 중심을 잡고 계시고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어휘도 분석을 하고 감정도 분석.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걸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제 안에 제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이런 거를 20대, 특히 20대 때 심하게 그런 거를 겪어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인간과 사람들이, 사람을 알고 보면 단순해. 전 이런 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단순하지 않아요, 결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다 다르고요. 저는 더군다나 이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어도 저는 사실상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찬찬히 관찰하고 쉽게 그냥 대면 넘기지 말고, 그러면 나 자신한테 일단 편해요. 알고 나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고 더 대처해야 되는지 보이니까요. 와, 작가님의 다음 책이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찬찬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책을 쓰실까요? 저는 신화에 관심이 많아요. 아, 저도요. 네. 신화는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쪽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뭐 아시아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거 다음 주 내 말해도 돼요? 아, 네. 저한테만 이거, 살짝. 네, 저한테. 그렇게. 예약 좀 걸어도 됩니까? 또 어제 그 책 내시면 또 한 번 나와주실 거예요. 좀 예약 좀 미리 걸어도 되나요? 좋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네. 이거 꼭 킵해두세요. 약속하신 얼마든지요. 거니까. 와, 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계약 안 했어요. 출판사 뭐 하십니까? 지금 아니, 그게 빨리. 아니라 네.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왜요? 좀 완성한 다음에 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초고 완성한 다음에. 네. 하긴 작가님의 글 쓰는 스타일을 보니까 숙고를 한 후에 빠르게 쓴다 이거더라고요. 예. 그거 글 쓰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진짜. 글 잘 쓰고 싶은데 생각이 충만하면 글은 잘 써진다. 생각을 할 힘이 수가 없죠. 없어요. 생각이 자꾸 하다 보면 누가 방해하고 자꾸 뭐 문자 오고. 일단 저는 글은 시작을 했잖아요.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완성하는. 그래서 쓰는 사람이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기쁨을 많이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네. 잘 쓰다가 막히니까 두고 다른 것도 잡아다가 또 맨날 하다가 시작만 두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말고 하나 시작을 이제 첫 문장을 썼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완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쁨을 내가 느끼게. 성취가 내가 이렇게 한 편이라는 게 꼭 이렇게 책 한 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원고지 200매로 뭐 1000매, 뭐 5매 정도 이 정도 돼도 되고, 뭐 SNS에 피드 하나 정도면라도 되고, 1000글자를 쓰더라도 어쨌든 써봐요. 완성. 내가 볼 때 이거 완성했다. 그거를 성취감을 자꾸 느끼게 되다면 글 쓰는 재미가,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공부 같으면 못 하잖아요. 재미가 있어야지. 네. 나를 재미있게 만들어라. 예. 그렇게 하고 좀 글쓰기 문장에 있어서 약간의 조언을 드리자면,
이거는 단기 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좋아요. 속성? 네, 좋아요. 일단 문장을 하나를 썼잖아요. 쓴 다음에 되게 흔한 표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승자 독식의 어휘 이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표시를 해두고 그 어휘를 저는 온라인 국어사전을 추천을 하는데요. 온라인 국어사전 앱을 받으셔도 되고 거기서 검색을 합니다. 하면은 그 밑에 뜻풀이와 함께 유의어와 반대어가 떠요. 네. 그 유의어를 그 승자 독식의 어휘 대신 집어 넣어가면서 말맛이 어떤 게 더 나은가 골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장을 좀 바꾸는 습관을 하면 알게 모르게 어휘가 조금이라도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 좋은데요? 약간 퀴즈 푸는 거나 퍼즐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이 뭐 짧은 4-5문장이 아니라 일단 한 편을 하면 아무래도 겹쳐요. 표현하고 싶은 어휘가. 똑같은 어휘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네. 반복해서.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꿀팁 하나만 더 주시면요. 좋은데 꿀이에요. 네. 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휘력을 늘리고 어휘력을 늘리려는 목적은 내 감정이나 생각, 느낌을 알리기 위한 거 그리고 상대의 그것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인문학이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개별성에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똑같아 이렇게 됐다가 10명이 있으면 정말 12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정말 나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느낄 수 있구나. 그걸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공감이라든가 존중하는 마음이 길러지고요. 그 다른 차이점을 또 어휘로 풀어서 글로 쓰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럼 또 좀 더 정확한 어휘를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게 맞물리는 거죠, 서로. 정확한 어휘를 찾아가는 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느낌, 생각이 뭐였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좀 더 세분화된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지고, 이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관심, 호기심,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그걸 표현하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어휘를 늘려가는 과정 이런 게 서로 맞물려 있지 않나 싶어요. 근본적인 처방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사소한 어떤 성취를 하고 그 성취에 만족하는 경험을 자꾸 쌓으라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누구를 돕는다 이런 거, 내가 도와서 저분이 조금 나아졌다 했을 때 기쁜 거, 그런 게 쌓이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글도 똑같네요. 그럼요. 그게 원동력이 될 수 있죠. 네. 글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나은 인간이 되는 것 같고 상대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성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과 책 한 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인간까지 와서 너무 재밌고요. 계속해도 되나요, PD님? 오늘 밤새고 해도 계속될 것 같아요. 표정은 아닌데 그게. 작가님 아무래도 다음번 책을 내시면 그때 또 한번 만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작가님이 우리 마이금이 구독자 여러분 또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어휘를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 어휘 하나하나에 정말 한 켜 쌓인 사람의 감정, 생각들이 다 있어서 그 어휘 하나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정말 세상 하나가 들어있는 것처럼 재미가 있고 저는 어떤 미술작품 못지않은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바쁘지만 그런 어휘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내주시고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우리 마이금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나가는 북토크였거든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방송에서 오며 가며 그냥 얼굴만 뵙고 그러다가
이 책을 통해서 작가님의 속으로 쏙 들어간 것 같고 오늘 얘기를 통해서 더 깊은 곳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rum이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시키지 않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작품 건강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